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TGIF, Thanks God It's Friday. 다시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주은 방송을 보신 분들, 아니면 그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제 그 의상만 보고도 금요일이 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사람들이 출근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의 전통에 맞춰서 바틱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매주 금요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이렇게 요란한 의상을 입고 있으면 이게 금요일 방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주말 계획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분들하고 외출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이라 해서 꼭 외식을 한다거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가까운 공원 같은 데 가서 가족분들 손에 손 잡고 이렇게 잠깐 거니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모처럼 우리 아이들하고 스테이케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스테이케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방송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일요일 방송은 결방이 되지 않을까,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간 이후에 굉장히 반가운 댓글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주셨네요. 선생님과 여러 미준 가족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또 감사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SS님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온 가족이 좀 힘드신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아플 때는요, 옆에서 누군가가 좋은 얘기 해주고 좀 다독거려 주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이번에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 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짜 가족처럼 서로 걱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SS님이 밴쿠버에 살고 계시네요. 저는 밴쿠버에 1년 동안 머물렀었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997년이니까요. 그래서 한 4년 됐나요? 제 기억 속에 밴쿠버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굉장히 웃는 모습이었고요. 언젠가는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밴쿠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에서 빨리 완쾌하셔서요, 밴쿠버에 스탠리 파크라든지 이런데 예쁜 곳에 가족분들하고 산책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SS님. 자, 다른 댓글 몇 개 또 읽어드릴게요. 어제 제가 줍줍멍이 20살 파이어족이라는 분께서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설명란에 태그가 20개가 넘어가면 유튜브가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태그를 20개 이상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좋은 채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만 보다가 댓글을 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분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줍줍멍이 23살 파이어족이라는 유튜브 한번 방송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그런 채널인 것 같아요. 줍줍멍이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태그 20개 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리님께서 보내주신 짧은 댓글인데요. 목소리보다 음악이 너무 커서 좀 목소리가 묻히는 게 아쉽습니다라는 내용을 남겨주시는데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부터는 제가 음악 볼륨 조절 잘 해서요,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님, 미주님 날마다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64세이지만 할머니로서 손주들과 지내는 시간도 행복하고 활력소가 생기지만 이 나이에 미주식을 하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테슬라도 480개를 모았습니다. 좀 대단하시네요. 테슬라를 480개나 갖고 계신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좋은 주식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8개 정도 다른 주식도 갖고 계신다니까 나름대로 분산 투자도 잘 하고 계시고요. 8개는 약간 아쉽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20개 정도로 늘려나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미국 주식을 하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삶의 그 활력소가 된다는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처럼 아직 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딩 같은 거 하고 단기 투자를 한다면 돈을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방식만 제대로 한다면 분산 투자, 분할 투자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건강한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아무쪼록 성투하시고 풍족한 노후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민현주님.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 많이 읽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제가 다 읽어보고요. 그 중에서 좀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읽어보는 시간을 방송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월 9일 금요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의 모습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우존즈가 플러스 0.17% 상승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42.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좋았죠.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주식을 살펴보니까 BTWN, 브리지타운 홀딩즈가 지금 13%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BTWN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좀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굉장히 좋은 뉴스는 아직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싱가포르의 그 우버라고 할 수 있는 그랩이라는 기업이 이번에 스펙 주식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할 것이다라고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랑 지금 연결시켜서 아마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랩이 등장하면서 토코페디아랑 잠재적으로 합병을 할 가능성이 있는 브리지타운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주식 가격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적인 뉴스는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브리지타운 홀딩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조만간 좋은 뉴스가 들리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뉴스인데요. Amazon leads by wide margin in Alabama boat. Union says system is broken.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알라바마라는 곳에서 유니언, 그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그 투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완전히 이제 집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3,215개만 개표가 된 것 같은데, 투표자의 한 70%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에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대로 개표가 마감이 되면요, 알라바마 쪽에서 아마존의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무산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번 투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만약에 알라바마에서 유니온이 통과가 되면, 유니온이 만들어지면 그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마켓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만 아마존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무려 95만 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좀 그 아마존 쪽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을 봐서는 이대로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 캐시우드 ARK에 관한 뉴스입니다. 캐시우드 ARK Innovation adds more DraftKings and Palantir shares.
캐시우드가 지금 ARK 이노베이션 ETF에다가 드라프트킹 그리고 팔란티어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로 많이 매수를 했냐면요. ARKK에 포함을 시킨 건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여기서 말하는 어제라는 것은 4월 7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가 4월 8일자니까요. 4월 7일 날 팔란티어는 100만 주를 샀다고 하고요. 엄청나게 많이 샀네요. 하루에 산 거 치고는. 그리고 드라프트킹즈 같은 경우는 60만 주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매수를 많이 한 종목으로서는 트림블이 나오고요. 트림블은 237K니까 23만 7천 주 정도 매수를 했다. 랜딩 클럽이 35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캐시우드의 투자는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팔란티어 그리고 드라프트킹즈의 대규모로 지금 매수를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갈 기업들을 또 이렇게 골라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참 넘쳐 흐르죠.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사만 믿고 그냥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 재미도 있고요. 이렇게 각 투자 기관마다 어떠한 주식을 이렇게 좋게 보는지 살펴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기사를 좀 요즘에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좋게 보는 주식 을 고를 때 4개의 기준을 가지고 골랐다고 합니다. 이거를 4M이라 그러는데요. 다 M으로 시작하네요. 마켓, 모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마진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유력한 주식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마켓은 시장의 잠재력이겠죠. 그리고 모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인 해자를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경쟁 기업이 후발 주자가 이렇게 따라잡기가 어렵나 이 부분이고요. 매니지먼트는 이제 경영진, 리더십 이런 거를 얘기하겠죠. 마지막으로 마진이라는 것은 얼마나 수익률이 잘 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가장 좋게 이번에 선정이 된 주식이 쿠파입니다. 쿠파가 지금 이렇게 4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독보적인 탑픽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좋은 주식들로 세일즈포스라든지 허브스폿,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이런 주식들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쿠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잠깐 보유를 했다가 지금은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를 한 지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쿠파를 뭐 굉장히 안 좋게 봐서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보이면은 하나 둘씩 이제 정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너무나 좋게 평가하는 쿠파를 제가 매도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쿠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PS 레이시오, 지금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로 봐야 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쿠파라는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현재도 35배가 넘어갑니다. 제가 그 매도를 했을 때는 사실 50배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PS 레이시오가 50배나 되는 그 주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의문점이 들었던 거죠. 지금도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PS 레이시오가 35를 넘어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프리미엄이 적게 붙어 있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비싼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쿠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일단 뭐 단기적인 그 재무 상태를 보려면 우리가 커런트 레이시오를 살펴보잖아요. 커런트 레이시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빌리티로 나누는 거죠. 커런트 에셋이 지금 838.71이잖아요. 838.71 나누기 커런트 라이빌리티가 여기 있죠. 1.06 빌리언이니까 1060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1060 이렇게 하면요 0.79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년 내에 쿠파가 갚아야 되는 돈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유동성 자산이 79%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채가 더 많은 겁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현금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적자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죠. 물론 이제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그 레이시오만 봐서는 현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쿠파는 가능성이 다른 주식에 비해서 제가 이제 50개나 되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문제점이 보이는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토탈 라이애빌리티가요 2.06이거든요. 근데 전체 자산이요 보시면 토탈 에셋이 3.11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자산이 3빌리언인데 그 중에서 2빌리언, 2빌리언이 부채라는 거니까 나의 자기 자본은 1, 2빌리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쿠파는 전체 자산 중에 60%가 넘는 금액이 부채다. 그리고 한 35% 정도 이 정도만 지금 자기 자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업이 쿠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종목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기사는 골드만삭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골드만 shows how to play the global economic comeback with Tesla and more. 골드만삭스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코노미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경기가 회복되는 이 와중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유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자,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한테 권유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식을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사이클리컬 바스켓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를 디펜시브 바스켓이라고 부릅니다. 사이클은 이렇게 그 순환하는 거죠. 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펜시브니까 약간 방어적인 그 주식들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 카테고리당 한 10개 정도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기사도 어떠한 주식이 좋을지 추천 종목을 직접 알려주는 굉장히 친절한 그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기사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바스켓이죠. 사이클리컬 바스켓을 보시면요. 테슬라, 페이스북, 디즈니, 다임러, 그리고 JP 모간, 쉐브론도 있고요. 주리치 인슈어런스 보험회사죠. 애플, 삼성이 보이네요. 그리고 리오틴도 이렇게 10가지의 주식을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바스켓,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펜시브 바스켓이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그 주식들은 AT&T, 버라이즌,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오레일, 파이저, CBS 헬스, 아도비, 넥스트라 에너지 이렇게 10가지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른 주식들을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제가 전해드린 기사에 대한 연장인데요. Florida sues CDC to allow cruises to resume U.S. sailings. Industry as to be treated like airlines. 플로리다 그 주에서 주 정부에서 CDC를 그 소송을 걸은 겁니다. 고소했다는 거죠. CDC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Center for Disease Control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질병을 관리하는 그 정부 기관이죠, 이것도. 근데 여기를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 소송을 건 이유는 뭐냐면 크루즈를 이번 여름부터 다시 운행할 수 있게끔 결정을 했잖아요.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런 결정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소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자,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Amazon to open its first grocery stores on the East Coast. 그로서리 스토어는 그 야채나 과일 같은 걸 파는 그런 슈퍼마켓을 얘기하고요. 아마존이 그 이스트 코스트니까 동쪽 그 동해안 쪽에 있는 그 뉴욕주라든지 이런 거겠죠. 이쪽에는 그로서리 스토어가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근데 첫 번째 그로서리를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오픈을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 그로서리 스토어 이름이 프레시고요. 이 프레시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캘리포니아 쪽에 처음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아마존은 참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쪽도, 왜냐하면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쪽을 사람들이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거는 직접 보고 사고 싶을 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로서리를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 쪽도 굉장히 야심차게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짧게 보겠습니다. 로쿠인데요. 로쿠 stock had a sell-off that makes it a buy, analysts say. 로쿠는 최근에 셀업, 굉장히 많은 대량 매도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매수할 시기다. It is a buy.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누구냐면요, 도이치뱅크입니다. 도이치뱅크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제프리 랜드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고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2월 18일부터 한 20%가 하락했잖아요. 로쿠 같은 경우는. 반면에 S&P 500은 4%가 올라갔죠. 따라서 이것은 기회다, 매수를 할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로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드버타이징 레비뉴니까 광고 매출이죠. 광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인수합병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쿠입이라든지 아니면 디스 올드 하우스 같은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런 그 회사들은 다 컨텐츠를 만드는 그 TV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쿠가 이제는 자체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랜드라는 애널리스트가 바이 레이팅을 줬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500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현재 주가에 비하면 35%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로쿠를 보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s Elon Musk weighs in on the global chip shortage in one tweet.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날렸는데, 이번 트윗은요, 뭐 이렇게 뭐 엄청난 화제가 될 만한 트윗은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Thanks Tesla suppliers for providing us with a critical part. 그러니까 우리의 서플라이어, 공급자잖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납품을 해주는 그런 납품업자들한테 고맙다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을 납품해 줬다. 이 트윗이 지금 기사화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에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분기 그 판매량, 딜리버리 넘버를 발표하면서 깜짝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현재 반도체를 원활히 공급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이런 그 트윗이 어제 나오면서 테슬라는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구나라고 시장이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텔라닥입니다. 텔라닥 Health is a powerhouse. Analyst says he would buy the stock. 텔라닥은 그 파워하우스다. 파워하우스라는 건요, 이렇게 힘이 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넘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요 전문가가 굉장히 텔라닥을 좋게 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텔라닥이 많이 떨어진 이유를 두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에 멤버십 그로스, 그러니까 멤버의 숫자가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텔라닥 같은 경우는 2021년 매출의 향상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요, 이제 이 그 매출의 상승은 멤버의 수가 상승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차 세일이라 그러죠. 크로스 세일즈를 통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멤버의 증가가 둔화됐구나. 따라서 텔라닥이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텔라닥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닷컴이 본격적으로 원격 진료에 진출을 한다면 텔라닥의 입지가 좀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보통 텔라닥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특히 리본고 쪽을 좀 자세히 살펴본 것 같아요. 리본고가 2021년에 리본고 비즈니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568 밀리언 정도가 된다. 따라서 리본고는 그 텔라닥의 굉장히 작은 분야의 하나에 불과한데 이렇게 작은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출의 상승이 계속 기대가 되고, 그 의미는 이제 앞으로 텔라닥 원래 본래 오리지널 비즈니스 그리고 리본고가 적절히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텔라닥의 목표 주가를요 291로 줬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78이거든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91 나누기 178 하면요, 주가가 1년 내에 60%가 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텔라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굉장히 좀 마음이 놓이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자, 제가 오늘 읽어드릴 수 있는 기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의 선물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퓨처는 0.14%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존즈의 퓨처가 0.04% 거의 변동이 없죠. 그리고 나스닥이 오늘도 아직까지는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0.32%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고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한 달 넘게 굉장히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이번에는 좀 오랫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주식시장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님께서 준비하신 비디오 클립은요, 테크 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The Chart Master breaks down the return to records for big tech. 차트 마스터라는 것은요, 이제 주식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전문가거든요. 이렇게 주식 차트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빅테크 그룹, 우리가 흔히 팡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 기업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전망이 좋아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도 쉬웠고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차트를 평소에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역시도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에 오미줄 거주는 남자 말고요, 조금 다른 내용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주은 채널 꼭 방문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get the technical take on that. Does this tech turnaround have real legs? Let's see what the charts say with the chart master, Carter Worth. So Carter, all of the traders, their thoughts on tech predicated on the direction of the 10-year yield. So start us off on that. Well, sure. But before we get to the charts,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it's not as though tech needs to recover. Tech never has been in trouble. It's just that on a relative basis, the small cap was outperforming to such an extent that it looks as though tech is in trouble. But remember, the spread between small and large, as measured by the Russell 2000 versus the S&P 1 month ago, was wider than it has ever been going back to 1978, except one other time. And so what we're seeing essentially is just mean reversion. Too much money going into small caps, cyclicals, beta, exciting things, as sort of rested champions were resting. Now they're waking up. Anyway, let's look at the yield chart. We know, yes, we all know that yields have been in this perfect 45-degree channel. You can see it there, almost like a pinball machine. Every time we get to the top or bottom, we react to it. And as you all were articulating, so rates get to 177, now we're back to 161, and there's this panic for growth or tech. Why? Before the pandemic, we were at 2%. And people were very happy to do their 3 to 5 year DCF work and give dreamy multiples to Adobe and Amazon and Microsoft and Apple. But now here we are 14 months later and rates are at 1.7 and they abandoned those dreamy multiples, but now maybe they're going to embrace them again. None of this makes any sense. What we do know is rates have been in a channel and we're at the top of the channel. Do we have to come back to the bottom of the channel? No.
That's my bet. I think you buy TLT here. I think you buy bonds. Anyway, three tech charts, or if you will, related charts. The first 1 and 2 are identical, just different annotations. So the second chart, but the first of tech, this is a 2-panel, and what you're looking at is on the top, it's the top 5 stocks in the S&P. You know the names: Amazon, Google, Facebook, Microsoft, Apple. Now I've plotted them as a basket, equal weight, and what we know is they've been steadily in an uptrend. But their relative performance, this is the key, the bottom panel, to the Russell 2000 has been straight down. And you can see the arrows that I've drawn there. And so if you look at that chart, that chart has never been in trouble. That top chart is the top 5 stocks, 21% of the S&P. I'm sorry, 21% at this point, and almost $8 trillion. It's just that the relative has been so bad. So it's not tech recovering, it's just that the reciprocal is now changing. So second chart of tech, it's the exact same chart, but look at the trend line on the Russell 2000 relative. We have bounced off that line to the penny 5 times in a row. And guess what happened exactly 4 weeks ago? We touched that line again. So crowding in the small cap, abandoning of rested champions, and rested champions are coming back to life. Finally, last chart, it's also a 2-panel. It's the QQQ, right? The top 5 stocks are about 40% of the QQQ. Top panel, it's ascending. Bottom panel, it's relative performance to the SPX. Basically flat for 7-8 months. This is the opportunity. They're rested, they can reassert themselves again, and it's chasing small cap cyclicals that are too steep that we think is the bad bet. Okay, Carter, thank you. Carter Braxton Worth of Cornerstone Macro. So Tim, this goes right to your point of reversion to the mean. Yes. Reversion to the mean. So top 5 stocks make up roughly 45% of the NASDAQ 100, or about 21% of the S&P. And that's exactly right. I mean, who's got the ability to do the more damage on a day and in the last 5 days when the Fed has essentially reasserted themselves? The Fed minutes give you some sense of really where we're going to be and where this I think, reasonable, multiple, high capacity, decent growth, some capital give back trade exists. And I think these stocks are not only COVID stocks, but they're obviously consumer staple stocks and e-commerce stocks all in one. Again, I think Amazon is the leader of that group for the next 6 months based upon where it's coming from.